식사 중의 대화는 가벼운 소재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서 차츰 스포츠, 문화, 예술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민감한 정치나 심각하고 부정적인 소재는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부담 없는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서 모처럼 소통 가능한 사람이었다고 최종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재미있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접시 들고 우르르 떼지어 몰려가는 뷔페식은 영양 보충식입니다. 자칫하면 인격을 짐승격으로 떨어뜨리는 식사법이 될 수 있어 결코 점잖은 손님 접대법이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손님이 접시를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도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니 뷔페라면 아주 친한 사람끼리나 가족 내 행사에만 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런천 혹은 디너라면 당연히 정격 레스토랑에서의 테이블 식사여야 합니다. 식탁 중앙에 촛대와 꽃장식이 있으면 건너편 사람과는 대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상체를 바로 세우고 대화를 할 적에는 상대를 향해 상체를 돌려야 합니다.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처박은 듯한 자세로 고개만 돌렸다가는 바로 짐승 취급을 당해 좌우 외면으로 혼자 밥이나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고 사교의 기본 점수 확보에 목숨을 걸어 좋은 이웃, 재미난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메인 요리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만남의 의미나 목적을 은유적으로 전달한 다음 드디어 디저트 식담으로 다시 각인시켜서 마무리합니다. 한국인들의 테이블 매너가 하인격과도 같음은 사실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식사 자세나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지도 않고 맹물을 연거푸 더 달래서 웨이터로부터 인격체가 아닌 금붕어 취급받는 일은 아예 일상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식사 끝에 나오는 디저트를 주문하지 않거나 자동적으로 나오는 세트 메뉴 식사 자리에서도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뜨는 일이 여전히 허다하지는 않은가요? 식사의 시작과 끝도 모르는 무례함으로 한국인 출입 금지를 써붙여 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식사 마친 상을 그대로 둔 채로 디저트를 내오지만 서양에서는 메인 요리를 마치면 그 식기들을 다 치운 다음 디저트가 나옵니다. 연극으로 치면 산막을 마치자 커튼을 내려 무대를 재정리하고 마지막 사막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에는 이 디저트가 5분 내지는 10여 분이 더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식불원에다 성질까지 급한 한국인들은 그걸 못 기다립니다. 까지 디저트 안 먹고 말지 하고 일어서 나가버리기 일쑤인데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식사의 끝을 맺지 않고 나간 것이기에 식당을 무시한 꼴이 됩니다. 디저트의 사회학적인 의미도 모른 채 디저트를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먹는 불량식품쯤으로 여겨서 아예 주문하지도 않거나 디저트가 나오기도 전에 일어나거나 정성 들여 만들어 내놓은 디저트를 외면하고 커피를 달라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제대로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사 지병 때문에 단 것을 먹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일단 주문해서 상대방과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저트 혹은 디저트 와인의 달콤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샘을 자극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점잖은 오찬이나 디너일수록 이 디저트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백악관의 페이스트리 담당 수석 셰프로서 25년간 일했던 메스녀 씨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외교학 박사학위까지 가진 그는 지미 카터에서부터 부시까지 5명의 대통령의 빵과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요리를 훌륭하게 만들어냈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디저트 광이라 할 만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가끔 메인 요리를 먹지 않을 만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만든 디저트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복숭아 디저트를 만들어 내놓아 한국의 아름다움과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는 배려심을 표현해 양국 정상 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잘 풀어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심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마무리 지으라는 뜻입니다. 디저트 등 페이스트리 전문 셰프를 파티시에라 부르는데 그들은 단순히 요리 실력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해 손님의 건강과 취향은 물론 때로는 국가 간의 외교 현안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영부인이 요리와 디저트, 와인 등 귀빈들의 접대를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상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담아낼지 긴밀하게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는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여사가 깊은 관심을 가져 상대국 정상에게 디저트에 담긴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 청와대의 외빈 접대 및 국제행사의 파티는 어떤 수준인가요? 도무지 소통 개념이란 찾아볼 수조차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을 먹방이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음식 문화를 소개한다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식불원이지만 지난날 엄격하고 기품 있던 우리의 전통 식사 예절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도무지 격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무가내식의 배불리 먹고 보자는 식의 상스러운 식탁 문화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기실 선진 시민들의 인성과 교양, 사회성, 공공의식도 유대인의 공부법 그대로 모두 이 식탁에서 길러집니다. 함께 식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됨됨이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식담이 안 되는 한국인들은 고작 식사 한 끼로는 상대방의 내공을 어림짐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술자리를, 그것도 2차, 3차 폭탄주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조폭 따라하기 음주 문화가 한국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끈한 문화에서는 품격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제 없이는 품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화하면서 한국에도 와인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지만 국가 최고위층은 물론 상류층의 테이블 매너조차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아직 무수리 같은 한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품격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싼 포도주만 마신다고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인이 유색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무매너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글로벌 매너를 배우기 전에 우선 글로벌 눈치라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에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식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으리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품격의 차이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나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한국 역시 반상구별이 없어진 지 오래지만 품격에서는 희미하지만 구별이 없지 않았고 어느덧 사회가 안정을 대물림하면서 상류층 매너가 차츰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서양을 불문하고 문명 국가에서는 식사를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테이블 매너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앞으로도 계속 짚어나가기로 하고 우선 가정에서 품격 있는 식단 문화를 구축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